우선 가장 중요한 변경사항은 지원 범위 확대입니다. 아리백 기업 및 산단 입주 기업의 태양광 지원 가능 용량은 기존 100kg에서 200kg까지 확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세호입니다. 요즘 많은 기업들이 아리백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탄소 중립, ESG 대응, 특히 늘어난 전기요금에 대한 대응책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검토하는 것이 바로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선호하는 태양광 건물 지원 사업이 25년도에 대폭적으로 변경이 돼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서 한번 전체적으로 변경에 대한 내용과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런 파일로 공단에서 공유가 되었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변경사항은 지원 범위 확대입니다. 아리백 기업 및 산단 입주 기업의 태양광 지원 가능 용량은 기존 100kg에서 200kg까지 확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요즘 한국에너지공단의 어떤 재생에너지 사업은 아리백 기업을 위주로 많이 변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런 재생에너지가 꼭 필요한 기업인 아리백을 이용하는 기업, 혹은 산단에 입주한 전력을 다소비하는 기업들에게 이런 지원을 확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태양광 건물 지원 사업이 최초에는 50kg로 갔다가 기존에 갑자기 200kg까지 확대가 됐다가 다시 100kg로 갔다가 이번에 또 200kg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100kg의 의미와 200kg의 의미는 상당히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100kg 지원은 약간 기업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용량이 작은데 했지만 200kg 정도는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좀 할만한 용량입니다. 산단 입주 기업은 이제 산단 입주 기업 확인서가 꼭 필요하고, 아리백 기업은 그냥 아리백 기업이다가 아니라 아마 실제로 재생에너지를 이행한 시적인 아마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가 있어야 아마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변경사항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인허가 완료 사업 우대라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증이라든지 만약에 개발행위가 필요가 없는 곳은 개발행위 허가 면제 공문 등 제출하게 된 경우 선정평가 시 고배점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변경사항이나 이런 제도에서 공단에서 고배점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는데, 고배점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이런 인허가 완료된 사이트에 대한 우대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태양광 건물 지원 사업의 단점이 뭐냐면 너무 많은 어떤 기업이나 건물에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지원해놓고 선정되고 포기하고 선정하고 포기하고 이런 게 끝없이 반복이 됩니다. 이전에 어떤 특정 연도 같은 경우 저희가 막 600번대 이런 데도 선정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묻지마 신청에 포기하는 사이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신청해놓고 사업 진행하다가 구조검토가 안 나오거나 인허가가 안 나와가지고 포기되는 사이트 역시 많았습니다. 개발행 허가증이 이제 완료되었다는, 허가증이 나왔다는 건 바로 실제로 공사가 가능하다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선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도 올해 이제 확실히 진행해야 할 사이트들 같은 경우는 구조검토와 인허가까지 다 받아서 개발 행업을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 꼭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꼭 미리 서둘러서 이걸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검토하고 인허가 받는데 2개월 정도면 가능하니까 신청하기 전까지 최대한 속도를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장 큰 변경사항이 2개고요. 이거 연장선에서 보면 연장기한 조정입니다. 그래서 연장 일수가 기존에 90일이었습니다. 최초의 사업이 선정되고 나면 90일 이내 완공, 그 다음에 추가 연장 90일, 그래서 총 180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180일이 지나고 나면 그때까지 완공이 못 되면 참여기업한테 페널티를 좀 무는 거였는데, 이번엔 변경일이 60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선정되면 150일 안에 완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 서둘러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선정되고 난 다음에 부랴부랴 구조검토 인허가 받고 나면 엄청 일정이 타이트합니다. 왜냐면 공사하려면 날씨도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올해 사업을 좀 진행하려면 미리미리 사업 선정과 상관없이 미리미리 아마 구조검토 인허를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와 관련돼서 가장 또 연관되어 있는 게 지원사업 철저 관리라고 있습니다. 사업 완료 기간 안에 순수 사업인 경우 자동 취소가 됩니다. 이 뜻은 이제 이 설치에 대한 보조금이 바로 사라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사업을 신청한 고객사는 어떤 식으로든 150일 안에 꼭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는 조건하에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와 관련돼서 또 추가적인 내용이 포기사업 관리 강화했습니다. 실제 사업 신청하고 난 다음에 어떤 단순 변심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는 2년간 참여 제한이고요. 참여기업 역시도 차년도 사업의 참여기업 선정지 감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우선 신청이나 한번 해보고 되면 할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사업은 거의 철저하게 배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 사업 신청할 때 서류를 우선 좀 밀어넣고 나중에 뭐 보완 뜨면 보완하고 막 이래서 실제 이 공단 이제 서류 검토하는 담당자들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거든요. 이번에는 아예 서류 딱 보완 요청 7일 이내 미보완하면 바로 사업 자동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변경이 됐고요. 실제 할 고객만 신청하라. 그리고 신청했으면 일정을 정확하게 맞춰라. 이런 게 많이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건물 지원 사업 자체가 상당히 좀 체계적으로 바뀌게 되는 좋은 변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하지도 않을 곳이 많이 진행하면서 시간만 많이 제한되고 맨날 그 차후년도에 완공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는데 정말 할 기업이 충분한 필요 용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받고 짧은 기간 안에 사업이 빨리빨리 다 종료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전체적으로 이 건물 지원 사업의 진행은 훨씬 더 원활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도 이런 변경사항에 대비해서 실제로 다 미리미리 잘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미리미리 구조 검토와 개발을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이 사업을 꼭 올해 좀 진행해야 된다는 고객사나 이제 사업장이 있다고 하시면 변경사항을 꼭 인지하시고 사업 추진하셔서 꼭 선정돼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